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굶는 다이어트 혹은 저칼로리 식단을 하면 억울한 이유입니다. 굶는 다이어트나 저칼로리 식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칼로리론을 밑바탕에 깔고 계세요. 이게 뭐냐 하면 섭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의 이제 비율에 따라서 사람의 비만과 다이어트가 결정된다는 건데, 섭씨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는 잉여 칼로리가 지방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이것이 체지방으로 쌓여서 비만이 된다. 반대로 섭씨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을 지방에서 빼오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다이어트 이론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사람의 몸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찌고 음식을 적게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섭씨 칼로리가 너무 낮다면 기초 대사량을 낮추는 방법으로 소비 에너지를 줄여서 현재의 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너무 많다면 음식물에서 에너지를 다 흡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재의 체중을 유지하려고 해요. 사람이 음식물을 먹고 그게 소화가 다 되고 나면 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식물의 거름으로 줄 수 있는 이유가 그동안에 영양소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사람은 자기가 먹은 음식물의 영양소를 100% 다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음식물을 100% 흡수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의 몸은 항상성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흡수율 이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은 자기가 먹은 음식물의 일정한 퍼센테이지만큼을 흡수할 수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식물을 적게 먹으면 올라가고 음식물을 많이 먹으면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흡수율이 내려가서 현재 체중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게 맞다면 왜 현대 사회에는 비만이 이렇게 많은가? 요즘에는 그 원인을 과잉 탄수화물에서 찾는 경우가 많아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고 적정량은 무조건 먹어주는 것이 좋은데 너무 많은 과잉 탄수화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을 쓰이는데 이 포도당은 사람의 혈액을 타고서 몸 전체에 퍼지거든요. 그런데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너무 많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혈액 속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지방세포로 저장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은 이유가 그 음식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방금 먹은 음식물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당장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또 입이 심심하고 배가 고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 같은 간식을 먹게 되는 거고 과자나 간식은 대부분 다 탄수화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과정을 또 거치면서 계속 또 체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결국 비만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자를 먹으니까 체지방이 쌓여서 비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과자를 먹고 싶은 이유가 과잉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시면 과식이라든지 과자를 먹고 싶은 욕구가 많이 줄어요. 그렇게 되면 혈관 속의 포도당 농도로 인한 체지방 증가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먹더라도 비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00칼로리 식단을 하면서 흡수율이 90%인 사람은 몸에 실제로 흡수하는 칼로리가 1080칼로리거든요. 근데 1600칼로리 식단을 하는데 흡수율이 70%인 사람은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1120이에요. 먹는 칼로리는 400칼로리나 차이가 나는데 몸에서 흡수하는 건 40칼로리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의 몸의 흡수율이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음식을 적게 먹으면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그 음식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올라갈 거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저칼로리 식단을 하게 되면 다들 아시다시피 기초대사량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긴 더더욱 어려운 몸이 되고 살이 찌긴 더 쉬운 몸이 되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평생 과식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뭐 술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갔다 그러면 그 현지 음식들은 다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흡수율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많은 탄수화물을 흡수하게 되고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체지방이 많이 늘어나겠죠. 반대로 흡수율이 낮은 사람은 같은 양의 음식을 똑같이 먹더라도 적은 양의 탄수화물을 흡수하고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적게 증가하고 그래서 체지방도 적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래, 지금까지 당신이 한 얘기는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어.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살이 찌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겠고 적게 먹는다고 무조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배고프지 않게 몸에서 필요한 칼로리를 다 챙겨 먹으면 지금 내 몸의 체지방은 연소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도대체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굉장히 당연한 의무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세포 분열 이론인데, 사람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는 오래된 세포가 죽는 사멸과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분열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어딘가 크게 다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지금 내 몸과 1년 전에 내 몸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포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몸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의 피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세포가 조금씩 바뀌어서 4주 정도가 지나면 몸 전체에 있는 피부 세포가 새 걸로 바뀌고요. 뼈 같은 경우는 7년 정도면 모든 뼈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건 근육과 지방세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오래된 세포는 당연히 생기고, 그러면 사멸은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데 세포 분열도 무조건 일어나는가라고 따져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내 몸에 굉장히 많은 양의 근육을 키웠어요. 그런데 사정상 운동을 일정 기간 쉬게 되면 내 몸에 있는 근육의 양이 점점 줄어요. 근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손실은 뭐 기초대사량이 충족이 안 될 정도로 굶는 다이어트를 하든지 저칼로리 식사를 할 경우에 몸에 있는 근육을 에너지로 분해해서 쓰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든다. 이게 근손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음식을 아무리 충분히 많이 먹더라도 근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라고 따져봤더니, 근육세포가 오래돼서 사멸을 했는데 새로운 근육세포를 채워넣는 분열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내가 운동을 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이렇게 큰 근육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기는 하는데 똑같은 양을 안 한다는 거죠. 더 적은 양의 세포 분열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그 지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굉장한 희소식은 우리 몸에 지금 쌓여있는 체지방이 몸에서 필요해서 쌓은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음식을 못 먹고 있다거나 굶고 있어서 비상식량 개념으로 쌓아놓은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혈액속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고, 이걸 낮추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지방으로 바꿔서 쌓아놓은 거지 지방이 필요해서 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정한 양의 지방세포가 사멸을 하지만 똑같은 양의 지방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하루 대사량은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운동대사량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초대사량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내장기관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고, 활동대사량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상황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말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하고 점심 먹으러 가고 뭐 퇴근해서 집에 오는 이런 일상적인 활동에서 다 소모된 에너지를 말하는데,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활동대사량이 기초대사량이 3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대사량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했을 때 소모되는 에너지를 말하죠. 그러면 운동은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사정상 못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요건 제외를 하고요.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기초대사량이 1600 정도 되시는 분의 활동대사량은 30%니까 480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하루 대사량은 2080kcal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하루에 1600kcal 정도의 식사를 하면 배가 안 고프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흡수율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1600kcal의 식사를 하더라도 몸에 들어오는 건 많아봐야 80%, 90%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80% 정도 흡수가 됐다라고 치면 1280kcal가 흡수됐다는 거고, 하루에 필요한 2000kcal랑 비교를 해보면 하루에 800kcal랑 모자라잖아요.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왜 배가 고프지 않는 걸까 따져봤더니, 그 800kcal가 사멸한 지방세포에서 오는 에너지다라는 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물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흡수율이라는 게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흡수율이 더 높고 사멸하는 지방세포의 양이 더 적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흡수율이 더 높고 사멸하는 지방세포 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내가 배고프지 않게 충분한 식사를 하더라도 체지방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슬픈 이야기는, 내가 굶는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저칼로리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게 지금 내가 음식을 잘 못 먹는 상황이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체지방들이 비상식량으로서 필요해 라는 걸 계속 인식시키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멸하는 지방세포만큼을 세포 분열로 채워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빠진 체지방이 오히려 안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저칼로리 식단이나 굶는 다이어트 했을 때 손해보는 부분을 쭉 나열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다이어트보다는 이왕이면 잘 챙겨 먹는 다이어트가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상당히 긴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추천과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워터마크 클릭하시면 구독이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